밤 11시 침실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4세 박순희 씨였습니다. 옆에선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순희 씨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3년을 키워온 아들. 그 아들이 오늘 저녁 자신에게 했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엄마, 제발 지우한테 그러지 마세요. 지우 기분 상하잖아요. 지우. 8개월 전에 들어온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순희 씨는 도대체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그저 며느리가 설거지하는 걸 보고 아들에게 한마디 했을 뿐인데요. 준혁아, 엄마가 설거지할 땐 언제 그렇게 가만히 있더니 지우가 하면 벌떡 일어나서 도와주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사실 순희 씨는 요즘 매일같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작년 10월 결혼한 33살 아들 부부가 신혼집 입주가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도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며느리와 정도 쌓고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좋아했고요. 그런데 요즘 아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순희 씨가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데 며느리 지우가 나오더니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 준혁이가 거실에서 달려와 청소기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쉬세요. 우리가 할게요. 순희 씨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아들 부부가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들은 분명 자기 아들이 맞는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요? 순희 씨는 26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박종철 씨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말수가 적고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결혼 5년 만에 겨우 임신했을 때 순희 씨는 기쁨에 울었습니다. 준혁이를 뱃속에 품은 그날부터 순희 씨의 인생은 오로지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골프니 뭐니 하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순희 씨는 외로웠지만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학교 갈 때 싸주는 도시락,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 끓여주던 미역국, 대학 입학 때 기쁨의 눈물, 군대 갈 때의 걱정. 33년의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년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순희 씨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아들을 빼앗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지우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준혁이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나도 착한 며느리를 얻었네. 하지만 함께 살면서 순희 씨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순희 씨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쉬어. 그런데 아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엄마, 지우가 도와준다잖아요. 지우야, 뭐 할까? 순희 씨는 그날도 말없이 부엌을 나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TV를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는 아들과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여보, 파 이렇게 썰면 돼. 응, 잘하네. 역시 내 남편. 예전엔 자기한테 절대 안 하던 짓을 며느리한테는 척척 다 해주는 아들. 순희 씨는 눈물이 났지만 꼭 참았습니다. 한 달 전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순희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설거지하려 오자 아들이 벌떡 일어나 내가 할게.
하며 고무장갑을 끼는 거예요. 순희 씨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준혁아, 엄마 설거지할 땐 언제 안 도와주더니. 그러자 아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지우 듣잖아요. 내가 뭘 어쨌는데. 사실을 말했는데. 엄마도 이제 좀. 시대가 바뀌었어요. 부부가 집안일 같이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 당연하지. 그럼 엄마한테도 좀 그렇게 해주지 그랬어. 아들은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마저 했고 순희 씨는 방으로 들어와 혼자 울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우리 준혁이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뭐가? 며느리만 챙기고 나한텐 눈길도 안 줘요. 남편 종철 씨는 신문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결혼했으니까.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요. 33년 키워온 엄마는 뭐가 돼요? 아니, 그러니까 준혁이가 잘하는 거잖아. 아내를 잘 챙기는 거. 전 왜 안 챙겼어요? 당신은요? 남편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신문을 들었습니다. 순희 씨는 더 외로웠습니다.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친구 영숙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순희야, 너 아들이랑 며느리랑 같이 산다며? 어때? 응. 그냥 그래. 내가 보니까 말이야. 요즘 젊은 애들은 달라. 우리 때랑은. 순희 씨는 대답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순희야, 너 혹시 며느리한테 집안일 시키니? 아니, 며느리가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말리지. 그래? 그럼 다행이다. 요즘은 그런 거 시키면 안 된대. 며느리도 직장 다니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순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지우는 회사 다니면서도 집안일을 하려 했고 자신은 그걸 말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희 씨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며느리의 가방을 들어주고 신발까지 챙겨주는 걸 봤습니다. 지우야, 조심해서 다녀와. 점심 꼭 챙겨 먹고. 응, 고마워 여보.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문이 닫히고 순희 씨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아침 식사 후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33년 전 자신이 직장 다닐 때 남편이 저렇게 챙겨준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밥은 차려놨어. 빨래는? 하며 당연하게 요구만 했었죠. 순희 씨는 며느리가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린 저렇게 못 살았을까? 그 주 금요일,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제 친정 부모님 오시는데 같이 식사하시겠어요? 아, 그래. 좋지.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장인어른 장모님 오시는데 우리 집 좀 치워야겠어요. 내일 아침 일찍 청소하자. 그래, 알았어. 그런데 토요일 아침, 순희 씨가 일어나 보니 거실이 이미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새벽같이 일어나 다 해놓은 거였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저희가 미리 해놨어요. 순희 씨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섭섭하다고 해야 할까요? 자신의 집인데 손님 맞이 준비를 아들 부부가 다 해버렸습니다.
점심때 며느리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부였는데 서로에게 너무나 다정했습니다. 여보, 이거 먹어봐. 맛있어. 고마워요. 당신도 이거 드세요. 순희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 나이에도 저렇게 사랑하며 사는구나. 자신과 남편은 언제부터 저런 모습이 사라졌을까요? 며느리 어머니가 순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돈댁, 우리 지우랑 준혁이 정말 잘 어울리죠? 둘이 참 다정해요. 네, 그러게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우리 때랑 많이 다르죠. 남자들이 집안일도 잘하고 부럽더라고요. 그 말이 순희 씨 가슴을 찔렀습니다. 부럽다는 말, 자신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순희 씨는 방에 들어가 누워버렸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저녁 때였습니다. 아들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편찮으세요?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오셔서 신경 쓰이셨죠? 순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었죠. 일주일 후 순희 씨는 친구 정미자를 만났습니다. 미자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딸이 결혼하고 나선 사위만 챙겨. 나보다 사위 눈치를 더 봐. 그치? 내가 이상한 게 아니지. 아니, 우리가 이상한 게 맞아. 뭐? 미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순이야, 우리가 잘못 산 거야. 애들한테만 매달려 살았잖아. 그게 뭐가 잘못이야? 부모로서 당연한 거지. 그래, 당연한데. 너무 당연하게만 살았나 봐. 남편은 뒷전이고 미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작년에 남편하고 진짜 크게 싸웠어. 딸 결혼식 때였는데 사위가 딸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야. 꽃다발도 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근데 우리 남편은 나한테 그런 거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잖아. 맞아. 우리 남편도 그래. 그래서 내가 울면서 따졌어.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했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래?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나한테 배운 적이 없대. 자기 아버지도 안 그랬고. 그 말이 순희 씨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행복한 거래. 사위가 사랑하는 법을 아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거지. 집에 돌아온 순희 씨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종철 씨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뭐가? 우리 둘이. 이렇게 남남처럼. 종철 씨는 TV를 끄고 순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대화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글쎄, 준혁이 태어나고부터인가. 제가 당신을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지. 나도 회사 일만 했으니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서운했어. 당신이 준혁이만 챙기니까. 저도 외로웠어요. 당신이 집에 안 들어오니까.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날 밤 부부는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33년 결혼 생활에서 아들 이야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서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사건이 터졌습니다. 며느리 지우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순희 씨가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 상을 차렸는데 아들이 며느리 방에 들어가 쟁반에 따로 담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지우야, 천천히 먹어. 내가 옆에 있을게. 순희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감기 걸렸을 때 저렇게 해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그렇게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자신도 남편에게 그렇게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점심때였습니다. 순희 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지우 약 사러 나갈 건데 엄마도 필요한 거 있어요? 아니, 괜찮아. 엄마 영양제 떨어졌잖아요. 같이 살게요. 순희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자신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네. 너 지우 많이 사랑하니? 아들은 잠시 당황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많이 사랑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아니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엄마는 그렇게 못 살았거든. 엄마. 가서 약 사오렴. 지우 기다리겠다. 아들이 나간 후 순희 씨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들을 사랑한 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소홀히 한 건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며느리를 사랑하는 것에 질투하는 것도 잘못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희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 둘이 외식할까요? 남편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둘이? 네. 준혁이랑 지우는 밖에서 먹으라고 하고. 그래. 좋지. 저녁 33년 만에 부부만의 외식이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왜? 당신을 너무 소홀히 했어요. 준혁이만 보느라. 남편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당신 외로웠을 텐데. 이제라도 잘해봐요, 우리. 그래, 그러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희 씨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아들, 며느리.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아, 지우야. 네, 어머니. 내가 미안하다. 요즘 너희한테 서운한 티를 많이 냈지? 며느리 지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준혁이가 결혼했으면 당연히 지우를 더 챙겨야지. 그게 맞는 거야. 아들 준혁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엄마는 괜찮아. 엄마한텐 아빠가 있잖니. 순희 씨는 남편 종철 씨를 바라봤습니다. 종철 씨도 감동한 표정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며느리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서툴렀어요. 어머니께 더 잘해드릴게요. 아니야, 지우야. 너는 잘하고 있어. 그리고 순희 씨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준혁아, 지우한테 잘해줘서 고맙다. 엄마가 보기에도 너희 둘 참 보기 좋아. 그 후 며칠 동안 순희 씨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남편에게 먼저 차를 내어주기도 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올 때 다녀왔어 하며 인사도 하고 주말엔 함께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순희 씨와 종철 씨는 함께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어머,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알지. 33년 같이 살았는데. 순희 씨는 웃었습니다. 남편도 자신을 보고 있었구나.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니 아들 부부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신혼집 입주일이 다가온 것입니다. 엄마, 다음 주에 이사 갈 것 같아요. 순희 씨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그래, 알았다. 준비 잘해라. 이사 가는 날, 순희 씨는 며느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지우야. 네, 어머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니?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어려웠어요. 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순희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가 말해줬어요. 어머니가 평생 준혁이한테 헌신하셨다고.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미안하다, 지우야.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어머니와 아버지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부부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요. 우리가? 네. 요즘 어머니와 아버지가 정말 다정해 보이세요. 저희도 나이 들어서 그렇게 되고 싶어요. 순희 씨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짐을 다 내리고 아들 부부가 신혼집으로 떠났습니다. 집이 텅 비었습니다. 순희 씨는 아들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33년 동안 아들이 사용하던 방. 이제 빈 방이 되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좀 허전하죠? 응. 그런데 이것도 나쁘지 않네. 뭐가요? 우리 둘만 있는 거. 순희 씨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뭐 하고 살까요? 글쎄, 당신은 뭐 하고 싶은데? 여행 가고 싶어요. 어디로? 제주도요.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요. 그래, 좋지. 가자.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희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준혁이가 독립했다.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제 이해한다. 아들은 이제 지우의 남편이다. 그리고 나는 종철이의 아내다. 33년 만에 깨달은 진실이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 종철이와 우리만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준혁이와 지우는 그들만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것이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희 씨와 종철 씨는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33년 만에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걸었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 무엇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매달 한 번씩 여행 갈까요? 좋지. 가고 싶은데 리스트 만들어 봐. 정말요? 와, 신난다. 순희 씨는 마치 소녀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아들 부부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아기 생겼어요. 순희 씨와 종철 씨는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순희 씨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축하해.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 마. 준혁이가 잘 챙겨줄 거야. 네, 어머니. 준혁이가 정말 잘해줘요. 다행이다. 우리 아들 좀 부려먹어. 모두 웃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둘이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래? 네. 제주도 여행 사진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지우랑 그렇게 늙고 싶어요. 순희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너는 잘하고 있어. 지우한테 잘해주는 거 정말 보기 좋다. 엄마, 엄마가 미안했다. 질투했었어. 근데 이제 알았어. 내가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한 거더라. 아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순희 씨는 남편과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응, 잘하고 있어. 이제야 알았어요. 부부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다는 걸. 맞아. 우리가 행복한 모습 보여줘야지. 순희 씨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스킨십이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나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몇 주 후, 순희 씨는 며느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 갈게. 무슨 일이야? 집들이요. 어머니, 아버지 못 모셨잖아요. 아이고, 그럴 것까지야. 아니에요. 꼭 오세요. 집들이 날 순희 씨와 종철 씨는 선물을 들고 아들 집에 갔습니다. 집은 아담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곳곳에 아들 부부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거실에는 두 사람이 함께 선택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서 오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아들도 나와서 짐을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보세요. 엄마, 아빠 결혼 사진이에요.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순희 씨와 종철 씨의 젊은 시절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어머, 이걸 어떻게? 엄마 옛날 사진첩에서 찾아서 복원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오래 사랑하며 살고 싶어서요. 순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리 배우고 있어요. 그래? 누구한테? 인터넷 강의요. 준혁이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잘했다. 남편 맛있는 거 해주는 게 중요해. 그러자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요즘 아빠한테 잘해주시잖아요. 저번에 전화했을 때 아빠가 엄마 칭찬 엄청 하시던데요. 정말? 네. 아빠가 너희 엄마가 요즘 다정해져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순희 씨는 부끄러웠지만 기뻤습니다. 식사 후 순희 씨는 며느리와 부엌에서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지우야. 네, 어머니.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에 배운 게 많아요. 뭘 배웠는데? 가족이 뭔지요. 그리고 사랑이 뭔지도요.
순희 씨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순희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웠죠? 응, 잘 키웠어. 지우도 좋은 며느리고. 그래, 복 받은 거야, 우리. 여보. 응, 고마워요. 33년 동안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집에 도착해서 순희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들 집들이를 갔다. 아들 부부가 정말 행복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니 내가 다 행복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행복해야 아들도 행복하다는 것을. 33년을 돌아가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종철이와 나, 우리 둘의 인생 말이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순희 씨는 손주를 보러 산후조리원에 갔습니다. 어머니, 손주예요. 작은 아기가 며느리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조심스럽게 손주를 안았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다. 아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네. 엄마가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순희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랑 애자 넣어서 준애는 어때? 준애. 좋은데요? 며느리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니 더 좋아요. 순희 씨는 손주를 내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준애야, 할머니가 바라는 건 하나야. 내가 자라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라. 할머니처럼 늦게 깨닫지 말고. 산후조리원을 나서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손주 보니까 기분 좋지? 응, 좋아. 근데 더 좋은 게 뭔지 알아? 뭔데? 당신이랑 이렇게 같이 있는 거. 남편은 웃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58년 인생, 33년 결혼 생활. 늦었지만 이제야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순희 씨는 남편과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뭐 하고 살까요? 우리끼리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지 뭐.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당신이랑 아침 산책 같이 가요. 그래, 좋아. 순희 씨는 웃었습니다. 33년 만에 찾은 진짜 행복.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순희 씨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33년 만에 깨달았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 종철이와 진짜 부부로 살 것이다. 사랑하며 존중하며 함께 늙어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아들 부부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 바로 옆에 있었다. 이 이야기는 창작 드라마이며 실제 인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한 후 섭섭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